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렉기타 소리 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일렉기타를 처음 사서 바로 잡고 한번 쳐보시면은 그냥 줄 팅팅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상상하셨던 소리가 안 나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일렉기타는 어쿠스틱 기타와 다르게 울림통이 없어서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인 앰프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멀티 이펙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입문자인 초심자분들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살펴볼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신 형태인데, 이렇게 생긴 장비에 기타를 연결하면은 이제 큰 소리가 나오죠. 이제 이거는 일렉기타의 픽업이 받은 전기 신호를 입력하면은 그걸 증폭시켜서 큰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는 장비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생긴 장비에 기타를 연결하고 이걸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인데요. 일렉기타의 픽업이 받은 신호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서 디지털 방식인 컴퓨터에 바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꼭 기타만이 아니라 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악기라던가 뭐 마이크 같은 다른 이제 오디오 장비들을 하나로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멀티 이펙터는 뭐 오버드라이브, 코러스, 리버브 이런 여러 가지 이펙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한 곳에 내장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네, 그럼 먼저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공관 앰프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출력도 약한 연습용 앰프들을 똘똘이 앰프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마셜의 MG15R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대충 17, 18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입문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제품이면은 충분해요. 그리고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성능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보고 구입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사용법과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앰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법이 간단해요. 먼저 이제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인풋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케이블을 끼워서 기타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는 연결을 해놨고 케이블을 이제 끼울 텐데요. 앰프를 사용하실 때 주의점은 이 케이블을 기타랑 케이블을 먼저 연결한 후에 전원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켜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 효과도 안 준 상태니까 그냥 깨끗한 클린톤이 나오겠죠. 이렇게 클린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용 앰프에서도 클린톤은 그냥 들어줄 만하게 나와요.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맨 왼쪽은 클린 볼륨이라고 쓰여 있죠. 말 그대로 클린톤 상태에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오버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오버드라이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기타 소리인 그 일그러지는 소리를 내주는 부분인데요. 오버드라이브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OD라고 되어 있거나 드라이브, 게인, 디스토션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채널 부분을 눌러주면은 오버드라이브로 바뀌는데요. 게인 부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소리가 많이 일그러지고 이 볼륨 부분을 통해서 오버드라이브 때의 소리의 크기를 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게인을 적당히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톤이 나오죠. 그 오른쪽은 베이스, 미들, 트래블을 조절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입니다. 베이스는 낮은 음, 미들은 중간 음, 트래블은 이제 높은 음을 조절해 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너무 이제 낮은 음이 이제 비중이 큰 것 같다, 아니면 소리가 너무 날카로운 것 같다 할 때 조절해 줄 수 있는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일단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일단 12시 방향으로 놓고 조절을 하는데요. 저는 이 상태로 들었을 때 이 앰프는 드라이브 톤이 너무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롭고 이제 좀 무게가 가벼우면서 재지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베이스를 좀 높여주고 중간 음역대인 미들도 높이면서 트래블을 좀 많이 깎는 식으로 이제 이퀄라이저를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덜 날카로운 소리가 나죠. 그 다음으로 맨 오른쪽에 리버브가 있는데요. 리버브는 이제 공연장에서 소리가 울리는 그런 공간감을 주는 공간계 이펙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버브를 아예 주지 않았을 때보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울리는 소리가 나죠. 이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앰프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프의 경우 오른쪽에 3.5 잭을 사용해서 헤드폰을 사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폰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 앰프를 사시면은 이제 너무 소리를 크게 해서 다른 집에 이제 민폐를 끼치는 일 없이 조용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핸드폰 등을 이제 옥스 케이블로 연결해서 소리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파워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앰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앰프의 장점은 연습용 앰프만 당장 구입한다고 하시면은 가격이 이제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그러면서 조작도 이제 직관적이고 간단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EQ 조절하는 거나 드라이브 톤 잡는 거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겠죠. 다만 단점은 혹시 기타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레코딩을 하고 싶으신 분에게는 이제 앰프는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뭐 마이킹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고 핸드폰 뭐 동영상을 촬영해서 녹음한다고 하면은 소리가 그렇게 잘 잡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앰프의 경우에는 리버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연습용 중에는 리버브가 없는 것들이 많고 이제 있어봤자 리버브 정도가 한계예요. 그래서 뭐 다른 뭐 딜레이나 뭐 페이저 이런
뭐 공간계, 모듈레이션 이펙터들을 사용하려면은 즉 꾹꾹이나 멀티 이펙터 같은 추가적인 장비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오디언트사의 ID4 Mark II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입문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사용법이라던가 구조나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윗부분에는 이제 볼륨이나 게인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들이 있고, 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기타나 베이스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인스트 인풋이 있고, 오른쪽에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와 5 잭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USB-C 타입으로 연결하는 전원 부분이 있고,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아웃풋이 있고, 48V 팬텀 파워 버튼, 그리고 XLR 케이블과 TS, TRS 5 잭을 연결할 수 있는 콤보 잭이 있습니다. 먼저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기타를 연결해서 인스트 인풋 부분에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 다음 모니터링을 위해서 헤드폰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방금 그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컴퓨터를 켜봤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원래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한 구매 가이드니까 이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해드리고, 일단 드라이버를 설치했다고 치고 이 케이크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켜볼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시퀀서라는 프로그램인데, 시퀀서는 DAW라고도 불리고, 이제 작곡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굉장히 기능도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케이크워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퀀서 중에서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기능들을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늘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시퀀서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 일단 간단한 이제 구매에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풋을 설정해주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3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창이 열리는데요. 좀 크게 해서 늘리고 보면은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앰프 시뮬이라고 해서 실제로 있었던 앰프들의 소리를 이제 복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셜 앰프의 소리를 복각한 거를 넣어보고 적당한 캐비넷에 연결해 준 다음에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잘 걸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꺼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켜보면은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려있죠. 화면에 보시면은 아까 봤던 앰프랑 거의 똑같아요. 드라이브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베이스, 미드, 트래블 이렇게 이퀄라이저가 있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괜찮은 드라이브 톤을 뽑을 수 있고,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뭐 오버드라이브, 코러스, 딜레이, 플랜저, 리버브, 뭐 트레몰로, 와우 이렇게 이제 무료임에도 상당히 많은 이펙터가 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리버브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훨씬 공간감 있는 이제 리버브 효과를 쉽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시퀀서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잠시 설정했으니까 줄여놓고 이렇게 레코딩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코딩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로 레코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앰프를 사용해서 레코딩을 하려면은 마이킹을 위해서 이제 좀 전문적인 장비도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레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지금 나쁘지 않죠. 또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도 무료고 이 TH3라는 이제 플러그인도 이제 무료인데, 물론 이제 체험판 느낌이라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고, 이 TH3 말고도 뭐 기타릭이라던가 앰플리튜브, 바이어스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것들은 무료 체험판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던가 이런 때에 굉장히 저렴하게 세일을 합니다. 이제 그런 세일 기간에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그냥 구입하셔도 이제 멀티 이펙터라던가 이제 꾹꾹이를 여러 개 사시는 것보다 이제 훨씬 저렴하게 10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톤을 만들 수 있고 쉽게 레코딩도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멀티 이펙터입니다. 멀티 이펙터는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이펙터를 내장하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멀티 이펙터는 라인6의 POD-GO라는 제품입니다.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고, 위쪽을 한번 보시면 맨 왼쪽에 기타 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고, 뭐 외부 익스프레션 페달을 뭐 하나 더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고, 메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아웃풋입니다. 스테레오로 연결할 때에는 레프트와 라이트에 모두 연결해 줘야 되고, 모노, 그러니까 하나만 연결할 때에는 레프트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파워 버튼이 있고,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 USB B-타입 포트가 있어요. USB B-타입은 이렇게 생긴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멀티 이펙터를 컴퓨터랑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은 기타 소리를 바로 컴퓨터로 레코딩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멀티 이펙터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이펙터의 장점은 이런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해서 컴퓨터에도 연결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사용해서 이제 앰프에도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XLR 마이크를 연결한다든가 해서 뭐 추가적인 필요가 있지 않다면은 그냥 기타 레코딩만 한다면은 이런 멀티 이펙터가 있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제 따로 이제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멀티 이펙터는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럼 어댑터를 연결해서 전원을 한번 켜볼 텐데요. 멀티 이펙터의 경우에는 뭐 조금씩 이제 사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버튼에 이펙터를 할당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프리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저런 식으로 이펙터들을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비어있는 이펙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딜레이를 넣어주고 위치를 좀 바꿔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딜레이가 꺼졌다가 피롯이 다시 켜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여러 가지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펙터들을 사용하는 기능은 아까 USB B-타입 포트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시퀀서를 켠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때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시퀀서에 연결을 한 상태에서도 이 멀티 이펙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펙터를 걸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멀티 이펙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레코딩을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앰프에 연결해서 뭐 라이브 공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높은 범용성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입문자 기준이라는 거예요. 앰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싼 거 사려면 한없이 비싼 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앰프가 이제 저렴하다는 거는 이제 입문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먼저 앰프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5만원, 6만원 정도면은 그냥 쓸만한 연습용 앰프를 살 수 있어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그냥 전원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어서 사용법이 간단하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레코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뭐 딜레이나 코러스 이런 여러 가지 이펙터를 사용하려면은 꾹꾹이나 멀티 이펙터 같은 거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이것도 한 5만원 정도 제품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자체적인 드라이버가 있는 그래도 10만원 초중반대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시퀀서 등에 연결해서 레코딩을 하기가 용이하고 굉장히 다양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가능한 것들도 있고 유료로 구매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처음에 연결하는 것도 살짝 생소할 수 있고 시퀀서 사용법도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다소 복잡한 사용법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뭐 동아리를 하신다거나 직장인 밴드 등을 하셔서 라이브 공연을 하실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는 이제 사용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믹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맥북 들고 가서 뭐 VST 쓰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다닐 정도면은 이제 뭐 아마추어나 이제 입문자 레벨이 아니겠죠. 그래서 라이브 공연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앰프에 직접 연결 가능한 멀티 이펙터가 더 낫습니다. 그 멀티 이펙터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사용해서 컴퓨터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레코딩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그대로 있고 멀티 이펙터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플러그인을 쓰는 것과 달리 멀티 이펙터는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져보면서 더 직관적이고 쉽게 이제 톤 잡는 법을 이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확실히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멀티 이펙터도 이제 뭐 10만 원대 이 정도 제품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소리 등의 측면에서 별로 추천드리기 힘들고 그런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은 크기가 작고 버튼 개수가 적어요. 이제 오히려 버튼 많은 것보다 버튼 개수 적은 게 더 쓰기 힘들어요. 그 제한된 이제 스위치들을 이제 잘 조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펙터 사용 방법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이 아니면은 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한 2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보스사의 ME8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중고가로는 한 20만 원 초반에서 25만 원 정도 하는데 정말 마지노선으로 그 ME80이라는 제품 정도부터 시작하셔야 컴퓨터에 연결해서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고 이제 소리가 들어줄 만한 다양한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앰프, 오디오 인터페이스, 멀티 이펙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